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탄핵 심판을 앞둔 헌재 안팎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내놨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11시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고 알려진 게 어제 오전 10시 40분이 좀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제 어제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평결이 마무리됐고 그 직후에 이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평결은 내려졌어도 이제 전례를 봤을 때 최종 결정물 작성을 위해서 선고 당일까지 평의를 계속 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5대3 교착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이번 주도 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선고일이 공지가 됐다는 건 이 5대3은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아시는 것처럼 위헌이라는 이제 헌재의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3으로 의견이 갈릴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때도 이제 재판관 3명이 공석이었던 상황을 되짚어 보면요. 이제 당시 헌재가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판례를 이미 남긴 바 있습니다. 이 판례를 놓고 보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지금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인용 의견이 만약에 5명이라는 이유로 기각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헌재의 최종 판단은 이제 위헌 요소를 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미 헌재 스스로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때 헌재가 5대3이라는 숫자로 이제 위헌을 자처하진 않을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적어도 5대3은 아니다. 이 상태는 벗어났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문 기자도 얘기를 했고 대다수 언론이 이미 평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서명까지 했다 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럼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결이라는 것은 평의와 다르게 재판관 개개인이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의를 하는 와중에는 나는 뭐 기각 한 표, 나는 인용 한 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쟁점이라든지 그 세부 사항에 이제 논의를 하다가 그러한 평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 평결이라는 것을 거쳐서 결국에는 선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평의 과정에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저 재판관은 어떤 의견이겠다. 저 재판관은 어떤 의견을 종국적으로 내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겠죠. 하지만 판결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내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고에 정말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보도를 보면 평결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평결까지는 아직 안 하고 대략적인 의견은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서명은 평결을 한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별개 의견이나 내지는 보충 의견이나 이런 것도 결정문에 다 담긴 이후에야 나의 의견이 맞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하는 절차는 선고 그 직전에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기자가 설명을 할 때 5대3은 깨졌다 이런 해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아니냐 이와 상관없이 결론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그러면은 전원일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해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합리적으로 본다라면 그러한 추측이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시나리오 저러한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3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6대2로 이 결정문을 내놓는 것 자체가 조금은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라든지 그 파급 효과를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2명도 의견을 바꿔서 돌아서서 8대0으로 전원일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각각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이것이 5대 3이었다가 5에서 한 명이 가서 4대 4인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물론 합리적으로 추측했을 땐 그렇지만 과연 그대로 굴러가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의 변수는 인용과 기각을 따졌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각하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변수들이 조금은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종국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비칠지는 결국에는 또 판결, 그 당일 선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뭐 이미 평결까지 했다라고 썼는데 오늘도 평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인용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구성이라든지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르게 본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다수 의견에는 맞지만 나는 조금 다른 의견이다라고 그래서 별개 의견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다수 의견에 대부분 내가 동조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도 추가로 가지고 있어라는 것은 보충 의견이에요. 그래서 보충 의견이라든지 별개 의견을 다듬기 위해서 혼자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법리적으로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들 이제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또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판결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부적인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지 그러면 이 의견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담는 것이 좋을지 그 결정문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기자, 이번 선고 상황 생중계 되잖아요.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을 할 건데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일단 이제 그 4월 4일의 상황을 보시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사건 번호와 이제 사건명을 읽으면서 선고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결정 선고의 효력은 이제 최종 결정인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마디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재판장이 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는지 선고 후반에 읽는지에 따라 이제 결정에 대한 재판관 전원 일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원 일치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주문을 마지막에 읽고요. 반대나 이제 별개 의견이 있을 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결정문을 읽는 순서는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알고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결과가 궁금하네요. 또 하나 관심사가요,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그날 나올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경호 문제를 생각하면 그 복잡한 정말 이 경찰이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좀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일 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기일 역시도 양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심판 절차 내내 거의 모든 변론에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결과를 예측을 한다면 참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경호처와도 아마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관할하는 경찰과도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출석을 하게 될지 여부는 뭐 내일 내지는 그 전날까지는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확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 기자, 그럼 만약에 이제 파면이 결정된다, 그럼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파면이 결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4월 4일 파면이 된다고 하면요, 60일 뒤가 6월 3일 화요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치러져야 하는데요. 원래 임기 만료로 인한 이제 정상적인 대선의 경우에는 수요일에 치러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리로 인한 이번 같은 경우에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6월 3일이 이제 선거일이 된다고 하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선거일 50일 전인 이제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러려면 각 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그 경선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이고요. 광역 단체장의 경우에는 이제 경선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만약 후보로 선출이 되면 선거일 30일 전에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수능 6월 모의 평가가 이제 6월 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서 시간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변호사님,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위헌 위법도 있지만 중대성도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중대하다라고 본 걸 텐데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보자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인 이 피청구인에 대해서 파면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반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이제 가리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현재 파면의 이유가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옮겨와서 적용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긴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불리한 그 부분들을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대통령직을 잃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 기소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그 여타의 범죄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 가능하고 이것은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수적으로 더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면이 된다라면 이 형사재판을 처음부터 사실 다투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헌재 재판과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리함은 더 커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 기자, 이제 4일 선고일이 정해지고 난 뒤에 헌재 주변 경비가 강화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제 선고 당일에 최고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동을 해서 경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기동대 14,000여 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다고 하는데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가 이날 투입이 되는 셈입니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들은 임시 휴업을 하고요. 주변 궁궐과 이제 박물관도 문을 닫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 작업도 이미 들어갔는데 헌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안국역 출구는 어제 선고 기일이 발표된 직후부터 일부 폐쇄가 됐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안국역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고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합니다. 시위에 동원될 수 있는 위험한 물품, 또 물건이 많은 이제 현재 주변 주유소, 공사장은 하루 문을 닫고요. 위험물을 투척할 가능성이 있는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인근 상가에는 입간판이나 화분, 유리병 같은 것들을 이제 치워달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좀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